자, 그렇게 해서 부채 파트까지 설명을 다 했고요. 자,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본 파트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실무에 나가시면은 주식회사보다는 아마 주식회사보다 개인 자영업자들을 더 많이 볼 텐데 개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이렇게 복잡한 개정 과목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아마 실무적으로는 자본 파트는 이거에 관련된 개정 과목들을 거의 볼 일이 없을 거예요. 개인 자영업자는 회사 설립할 때, 가게 설립할 때 들어간 돈을 자본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 처리하고요. 사장님이 수시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또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벌어진 이익에 대해서 빼갈 텐데 그때는 자본금 인출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하게 됩니다. 개인 자영업자는 자본에 관련된 개정 과목이 꼴랑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거 시험은 항상 주식, 회사 기준으로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자본 파트는 나중에 풀 버전으로 실력이 중상급 이상 올라가면 풀 버전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인 형태로 해서 우리 회사가 설립됐었을 때 주식이 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부분 더 먼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본 회사가 설립되면서부터 설립됐었을 때 투자된 투자금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은 크게는 2파트, 자세하게는 5개 파트로 나눠져요. 일단 회사가 설립됐었을 때 초기 투자금으로 들어온 것들을 자본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주식과 관련된 건데 주식 껍데기에 써진 금액이 아닌 항목들이 있어요. 그걸 자본잉여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총 5개 개정 과목을 묶어서 부르는 명칭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전환권 대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하나가 빠졌어요. 중요한 건 아니래서. 자, 그래서 그렇게 5가지 개정 과목을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자본잉여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든지 나중에 배울 텐데 뭐 감자차익 이런 거 있어요. 주식을 줄이는 과정 중에서 생기는 서류상 이익을 얘기하는데 고구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아무튼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자본과 관련된 거는 아닌데 뭔가 이익이 나거나 손해가 난 부분인데 약간 좀 이상하다. 그래서 자본 조정이라고 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발생한 거래인데 정말 이상하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얘가 의외로 또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논리상 이익인데 사정이 있어서 회계에서 자본으로 잡아라 라고 하는 항목들이에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나중에 별도로 자세하게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설립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얼마 벌어들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익잉여금 항목이 있는데 이익잉여금 이거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의 자본 파트 이익잉여금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는 나중에 이것도 실습을 통해서 설명할 거니까 일단 그러려니 하세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본은 크게 5개 파트로 나뉘어지는데요. 자, 자본금에서부터 자본 조정의 일부분 개정 과목은 우리 회사 주식 발행이나 자본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데 남의 회사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자본 조정에서부터 이익잉여금, 적게는 자본 조정의 일부분 개정 과목에서부터 이익잉여금까지는 우리 회사가 설립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벌어들인 누적 이익에 대한 항목들이에요. 잠깐만요. 누적 이익은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나타나는 거라면서요. 여기서 나타나는 누적 이익은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나타나는 것보다 범위가 훨씬 더 넓은데 미실현이익과 실현이익까지 합쳐서 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실현이익과 실현이익까지 표시해서 합쳐서 표시해주고 있는 건데 손익계산서는 당해년도에 실현이익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해년도에 미실현이익도 표시가 돼요. 그런데 일부분만 표시가 돼요. 다는 아니고 미실현이익 중에서 일부만 표시가 됩니다. 두 가지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데 뭐냐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하는 거하고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거하고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그 두 가지 항목만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얼마 벌어들였습니다 라고 한 건 앞전에 얘기한 대로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가서 표시가 되는데요.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회사가 설립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회사 운영 기간 동안에 실현이익과 실현이익 전부와 미실현이익 일부가 표시가 돼요. 이렇게. 그런데 재무 상태표에 서는 회사가 설립돼서 운영되는 기간 동안에 실현이익 전부와 미실현이익 전부가 표시가 돼요. 이런 차이를 보여요. 뭔 소린지는 아마 지금 당장 무슨 소린가 아마 감이 안 잡힐 텐데 간단하게 예를 하나 설명드리면은 매도가능증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강동원을 내 품 안에 최우승을 내 품 안에라는 원대한 꿈을 품고 회사 주식을 열심히 사모았는데 이게 주식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아직 팔 생각은 없고 연말에 보니까 주식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주식 가격은 얼마짜리구나 라고 금방 알 수 있는데 그걸 연날에 기말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나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익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은 조금만 올라봐라 바로 팔아버릴 테라는 생각으로 샀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의 수익으로 가지만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은 올라도 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집어넣자니 실현 가능성이 떨어져서 뭔가 좀 찜찜하다 그래가지고 재무상태표상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항목으로 집어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이름만 봐서는 이익이 맞는데 회계상 사정이 있어서 재무상태표상에 자본 파트에다 직접 꽂아 넣도록 되어 있어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까 그냥 지금 현재 이익이 표시되고 있는 항목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광범위한 이익을 표시해 주는 건 어디라고요? 재무 상태표상의 자본 파트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시험 문제로도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 공부 목적으로 하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시험 목적으로는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더더욱이 실무에서는 볼 일도 없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 회사가 굉장히 커지고 주식회사로 전환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 정도 회사 규모가 되면은 증권감독원에서 주식 전담 직원을 1명을 따로 두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건들 수 있는 사항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차근차근 보도록 하고 아무튼 어쨌든 저쨌든 보시는 것처럼 자본 파트는 크게는 2파트, 자세하게는 5개 파트로 나눠져 있답니다. 됐죠? 설명 다 듣고 필기하시고 사진 찍는 게 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윗칸에서 번호를 3줄을 일단 좀 띄워놔 주시고요. 뭔가 좀 설명할 게 좀 있어서 그래요. 자, 첫 번째 케이스. 우리 회사가 설립되면서
주식을 발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주식회사가 설립됐었을 때는 액면 발행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데요. 자, 제가 5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주식을 회사를 설립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식을 한 주당 5,000원씩, 자, 10,000주를 발행을 했어요. 10,000주를 발행을 했는데, 사람들이 우리 회사를 있는 그대로 잘 평가를 해줘서 한 주당 5,000원씩 10,000주가 잘 인수가 됐어요. 현금 인수가 됐어요. 그럼 우리 회사에 돈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어떤 형태로? 투자금 형태로. 자,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러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차번에 돈 들어왔습니다. 현금 얼마? 5천만 원이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자산의 증거가 되겠네요. 자, 대변에는 주식 겁대에게 5,000원 곱하기 10,000원 이렇게 인수를 해서 교부를 했는데, 넘겨줬는데, 투자자들의 돈을 꽉 움켜쥐는 사태가 벌어졌죠? 안 좋은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자본금 5천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변의 현금은 자산의 증가, 당좌 자산의 증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변 쪽은 자본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시중 책에 안 나오는 얘기 잠깐 좀 할게요. 우리 회사에 이렇게 5천만 원을 투자한 투자자들이나 주주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할까요? 자변, 대변. 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변 쪽에, 자, 돈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고 주식을 받았는데 무슨 목적으로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고 주식을 받아갔을까요? 배웠는데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우리 회사 주식을 샀는데 바로 오를 것 같더래. 그러면 걔네들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해서 회계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뭔가 꿍꿍이 속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제가 회사를 설립했는데 제가 쓸데없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주주총회장에서 제 얼굴을 한번 보겠다고 열심히 주식을 사모은 여성 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치고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사들였다. 그럼 뭐라고 잡아요? 그렇죠. 매도 가능 증권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돼요. 자산의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 자본은 반드시입니다. 다른 회사에 뭐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투자 자산이나 당좌 자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자본은 다른 회사의 자산이 되어 있는 거고, 우리 회사가 자산으로 다른 회사 주식을 사서 보관하고 있으면 그거는 다른 회사의, 그렇죠, 자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회계학에서는 참 씁쓸한 얘기인데, 우리의 행복은 곧 남의 불행이고, 우리의 불행은 곧 남의 행복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진 거는 누군가 우리한테 투자를 했다는 얘기고, 그 사람은 그쪽에서 자산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다른 회사에 투자를 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아 먹으려고 돈을 빌려줬다. 우리 입장에서는 자산인데 그쪽은 빚진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 수시로 이제 전화해서 언제 원금 갚을 건데, 이자는 언제 줄 건데 하고 빚독촉이 가능해져요. 아무튼 그런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회사 주식이, 우리 회사가 설립되면서 주식이 발행이 되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액면 발행이지만, 현실에서는 액면 발행보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할증 발행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나타나게 돼요. 자, 할증 발행이 뭐냐면, 자, 우리 회사가 돈이 추가로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주식을 발행을 했는데, 얘나 똑같이 5,000원 곱하기 10,000주를 발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우리 회사에 대해서 본질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회사 장사가 잘 될 것 같다. 사업 아이템 기가 막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껍데기에 써진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5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회사를 높게 평가해서 그래 김 사장 그러면 내가 200원 더 줄게.
5,200만 원 투자할 테니까 대신에 나중에 나한테 원금 5,200만 원 다 되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자도 더 많이 줘야 돼. 배당도 더 많이 줘야 돼. 이자가 아니라 배당도 더 많이 줘야 돼. 이러면서 한 주당 5,200원씩 투자하겠대요. 자, 그러면 껍데기에 써진 금액은 5,000원인데 껍데기에 써진 금액 위에 200원을 더 주겠다고 합니다. 더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감사합니다지. 한 푼에 지금 아쉬울 판인데 회사를 꾸려가면서. 그래서 5,200원을 받으려고 했더니 옆에서 그래? 김 사장? 그럼 나는 5,500원 줄게 이런 거예요. 그쪽은 또 솔기대. 네, 저쪽에서는 나는 6,000원 낼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 주당 추당 6,000원 곱하기 1만 주가 현금으로 인수된 걸로 결정이 났어요. 6,000원으로.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새로운 계정 과목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회사 입장에서는 사변에 어쨌든 anyway 현금이 6천만 원이 들어와요. 자산이 증가되겠죠. 그런데 배변 쪽이 문제네요. 껍데기에 써진 금액은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00만 원의 정체는 뭐냐? 주식 껍데기에 써지지 않은 형태로, 주식 껍데기 표시가 되지 않은 형태로 추가 투자금이 들어온 건데 그걸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자본 잉여금을 이루고 있는 계정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럼 왜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를 하느냐? 주식 껍데기에 써진 금액은 상법상 회사가 문 닫을 때 반드시 주주들한테 되돌려 줘야 되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은 잉여금으로 들어온 것. 날려도 괜찮다. 날려도 우리가 책임 묻지 않을게. 이런 식으로 들어온 추가 투자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우리 회사에 이렇게 웃돈을 얹어서 투자한 투자자나 주주들은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할까요? 일단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금이 6천만 원이 빠져 나갔어요. 차별이 문제인데 우리 회사 주식이 할증 발행된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전혀 없다. 전혀 없어요. 내 돈 6천만 원 들어갔으니까 내 돈 6천만 원 내놔라야. 그래서 차변 쪽에 아까 봤던 계정 과목과 동일하게 단기 매매 증권 6천만 원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 6천만 원 이렇게 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회사에서 벌어진 거래 내역을 우리 회사 재무상태표랑 재무의 자본 파트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잠깐 표시해 드릴게요. 자본이라고 하는 거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회계학에서는 이쪽 왼쪽은 순자산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라고 했어요.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그런 개념인데 우리 회사가 주식을 액면 발행하면서 돈이 얼마 들어왔어요? 5천만 원 들어왔죠? 그러면 회계상 순자산 확충액은 5천만 원이에요. 왜? 현금 5천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우연치 않게 법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금액과 일치한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는 우리 회사에 6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법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금액은 5천만 원에 불과하다 그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1,000만 원은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 간에가 된 거예요. 이 부분에 가끔 객관식 문제로 물어보는데 지금 주식을 액면 발행, 할증 발행 연속으로 발행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자본은 얼마인가요? 지금 이 회사에 1억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런데 글자 한 끗발 차인데 자본금이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면 그렇죠. 1억 원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본이 큰 개념이에요. 자본금이 더 큰 개념이에요. 자본이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글자 하나 차이지만 의미하는 바가 좀 달라요. 됐죠?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우리 회사가 주식을 한 번 더 발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에 이상하게 안 좋은 소문이 퍼진 거예요. 대충 감은 잡히는데 경쟁 업체가 우리 회사에다가 나쁜 소문을 퍼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할증 발행, 할인 발행. 자, 주식 껍데기에 써진 금액보다 낮은 투자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걸 할인 발행이라고 부르는데 주식 껍데기에 역시나 5,000원 곱하기 1만 주를 인쇄를 해서 5천만 원만 한 번 더 땡기면 투자금을 받아오면 드디어 우리 회사가 본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좋은 소문이 바닥에 퍼진 거예요. 물론 그래 없을 텐데. 요즘 김 사장 왜 그래? 회사 비전 가능성 있다고 투자를 했더니 회사에 돈이 남아돈다고 요즘 뭐 룸사롱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다며 뭐 이런 식으로 밤에 강의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다음에 아니던데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정선 카지노에서 빠찡코 땡기고 있다던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 투자하려고 한 투자자들은 저를 못 믿겠죠. 그런 소문만 듣고서는. 그죠? 회사 공급을 횡령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신모시기 감독처럼 있어요. 넘어가. 자, 그래서 그러면 4,000원만 한 주당 4,000원만 투자해주세요. 담배값도 안 되잖아요. 이랬더니 그것도 불안하대. 그러면 한 주당 3,500원씩은 안 될까요? 그래서 껍데기에 써진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해서 주식이 인수가 됐어요. 이 경우는 투자금으로 얼마가 들어왔는데 주당 3,500원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얼마를 책임지고 보장해줘야 되는 거예요? 5천만 원을 주당 5천원씩 5천만 원을 보장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을 조달하려고 했던 원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오게 되는데 차변에 현금이 3,500만 원만 들어와요. 자, 대변에는 주식 껍데기에 써진 금액인데 자본금 5천 이렇게 잡힙니다. 자, 이 부분 설명 잘 듣고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주식 껍데기에 써진 금액보다 적게 들어왔고 그 차익이 발생했죠. 보시는 것처럼 1,500만 원의 차익이 발생했는데 이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 이름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개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려면 먼저 앞전에 우리 회사 주식이 웃돈이 얹혀져서 팔린 적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 주시고 지금 1,000만 원 있죠? 그때서 이걸 까 나가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차변 쪽에 옵니다. 자본의 감소 되겠습니다. 1,000만 원. 그러고 나서도 모자라면 그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회사 주식이 껍데기에 써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왔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인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뭔가 물건을 만들거나 팔거나 외부로 나갈 때는 최소한 껍데기에 써진 금액 내지는 그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껍데기에 써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온 거예요. 손해봤다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적은 투자금이 들어왔다 이런 건데 이런 종류들 같은 경우에는 자본 조정 항목에다가 처박아두도록 되어 있어요. 비정상적인 상황일 때는 우리 회사 주식과 관련된 건데 비정상적인 상황일 때는 자본 조정 항목에 처박아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자본은 보시는 것처럼 3,500만 원만 들어왔어요. 3,500. 그런데 우리가 보장해줘야 되는 금액은 5천만 원이네요. 둘이 금액이 같았는데 같지가 않죠. 그러면 위에 있던 자본잉여금 1,000만 원 잡수시고 자본 조정에 가서 금액이 마이너스라고 기재가 됩니다. 저렇게 마이너스라고 기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회사에 이렇게 껍데기에 써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투자한 투자자나 주주들은
어떻게 회계 처리할까요? 일단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 3,500만 원이 빠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차별이 문제인데 우리 회사 주식이 껍데기에 써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단기 매매 증권 3,500만 원 아니면 또는 매도 가능 증권 3,500만 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됐어요? 자, 하나 더 설명을 할게요. 내친 김에. 방금 전에 할증 발행을 설명했었는데 이거 할증 발행 첫 번째 케이스를 제가 원이라고 부를게요. 자, 할증 발행 한 번 더 해보려고 그래요. 주식이 연속으로 이게 쭉 진행이 됐다라고, 발행이 됐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자, 우리 회사가 한 번 더 돈이 필요해요. 눈 한 번 딱 감고, 그래, 앞전에 할인 발행 해서, 우리 회사가 안 좋다고 소문이 나긴 했는데,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려고 했더니, 중소기업이라고, 벤처기업이라고 안 된다고 하는데, 이번 한 번만 고비만 더 넘기면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질끈 감고 주식을 한 번 더 발행을 하려고 했는데, 자, 드디어 저에 대한 오해가 풀린 거예요. 기술이 곧 완성된다고 하더라. 김 사장이 잘못한 게 아니라 경쟁업체가 김 사장네 회사를 시기 질투해서 퍼뜨린 가짜 헛소문이라는 게 드디어 판명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5천만 원에 1만 주를 또 발행을 했는데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구름같이 몰려오더니 한 주당 8,000원씩 1만 주를 인수해 간 거예요. 곧 본궤도에 올라선다고 막 이렇게 소문이 나는 바람에 자, 이랬었을 때 할증 발행 원하고 약간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차변에 자, 현금이 8천만 원 들어올 겁니다. 맞죠? 대변이 문제인데 주식 껍데기에 써진 자본금은 여전히 5천만 원이에요. 자, 그리고 앞전에 얘기했지만 껍데기에 써진 금액보다 더 많은 투자금이 들어왔네요. 자, 그러면 당연히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차변 대변 금액 차익이 3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주식 발행 초과금을 3천만 원으로 바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앞전에 주식이 껍데기에 써진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되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얘를 까나가야 돼요, 또. 그러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앙숙지간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대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떨어내 주시고 이게 없어야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어요. 코스피에 상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조정이라는 항목이 있으면은 증권시장에 상장할 때 비정상적인 항목이다 그래가지고 안 받아줘요. 그래서 회사 주식을 일반적으로 그냥 주식회사 형태로 주식을 사고 팔고 해도 되는데 그래도 뭔가 공신력을 좀 얻고 싶다. 코스닥 내지는 코스피에 상장을 하고 싶다. 등록을 하고 싶다. 그랬었을 때는 저 자본 조정 항목이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500만 원 떨고 나머지 2,500만 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잡히게 된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회사 주식에 관련된 자본에 관련된 파트 설명 끝. 자,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사진 거 찍어 주시고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늘 필요한 공부는 거의 다 끝났는데 문제가 있는데요. 일찍 끝내자니 10분이 남아요. 그래서 고급 레벨에서 나올 만한 fun계 예제인데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기주식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인데, 자기주식, 우리 회사 돈으로 우리 회사 주식을 사들인 경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건 좀 사정이 있어서 법적으로 막고 있는데 나중에 수업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왜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이유를 설명할게요. 일단 분계만 먼저 보세요. 자, 자기주식은 뭐냐면 자사주 매입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원래는 사서는 안 되는데 금융감독원의 허락을 맡으면 자사주 매입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들이는데, 예를 들어서 주가를 억지로 끌어올린다든지, 아니면은 회사 직원들한테 회사 주식을 나눠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사주라고 부르는데, 그런 제도 때문에 이제 주식을 사들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 자사주를 2천만원어치를 현금으로 매입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어쨌든 돈 주고 산 거니까 대변에 현금이 2천만 원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다른 회사 주식을 투자 목적으로 샀으면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다른 사유가 있어서 샀으면 우리 배운 대로 매도 가능 증권인데, 우리 회사 주식을 우리 회사 돈으로 샀다. 그때는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주식이 이 개정 과목이 좀 재밌는 개정 과목인데, 왜냐면 돈 주고 샀으니까 논리상 자산이거든요. 근데 사정이 좀 있어서 회계상 자본 조정으로 잡도록 돼 있어요. 자본의 일부분으로. 회계상 자본 조정으로 잡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개정 과목 5개 중에 하나예요.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상한 개정 과목 나중에 묶어 설명할게요. 자, 그랬다가 자사주를 처분을 했습니다. 자사주 가로 열고 장부가 2천만 원짜리, 옛날에 2천만 원 주고 샀는데 자사주를 현금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케이스가 총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2,500만 원에 처분하는 경우고요. 또 하나는 1,800만 원에 처분하는 경우, 2가지를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2,500만 원에 팔았다. 차변에 주식 팔았으니까, 자사주 팔았으니까 돈 들어올 거예요. 현금 얼마? 2,500만 원이 들어옵니다. 대변에는 자기 주식이 빠져나갈 거예요. 얼마? 2천만 원짜리가. 그러니까 주식 샀다 판 거랑 똑같이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500만 원에 짭짤하게 이익 받죠? 얘가 자기 주식 처분 팔았으니까 이익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나오는데, 얘가 또 말썽이에요. 논리상 이익인데 사정이 있어서 회계상, 그렇죠, 자본잉여금으로 잡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개정 과목 3번째가 얘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1,800만 원에 팔은 경우를 설명할게요. 이걸 1,800만 원에 팔았대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은 1,800만 원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대변에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자기 주식은 2천만 원짜리가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면 200만 원 손해봤죠. 자기 주식을 처분 팔았습니다. 어떻게? 손해보고 뭐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이거요. 처분 손실이니까 논리상 손실이 맞는데 다른 건 안 그런데 얘만 그래요. 희한하게 회계상 자본으로 잡도록 돼 있어요. 그것도 자본 조정으로. 그래서 이상한 개정 과목
세 번째, 네 번째가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애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매도관증권 평가이익, 매도관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개조 과목인데 그거 마감 결산할 때 왜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그림 그려 설명할게요. 어쨌든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서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항목까지 한꺼번에 좀 설명을 했네요. 그래서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